12년 경력 엔지니어가 알려주는 자동차의 모든 것. 반갑습니다. 주일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SO 26262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R&D 쪽에서 수행 직무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ISO 26262. 그쵸? 이제 과거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좀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ISO 26262가 무엇인지 이제 요구하는 이제 학생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수행 직무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ISO 26262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할 때 제가 일정 부분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죠? 2014년도부터 15년도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 경험을 빗대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안전 중요성. 그렇죠? 제가 뭐 몇 번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요. 우리 MBC, 미국의 MBC 뉴스 칼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카툰인데 도요타 차가 급발진으로 인해서 그렇죠? 사고가 난 장면이에요. 뭐냐면 과거에 2010년도 초반 때 미국에서 도요타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 발뺌을 하다가 결국은 소프트웨어 문제인 게 들통이 났죠. 그래서 뭐 1조가 넘는 금액의 과징금을 이제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도요타가 그 전까지는 글로벌 1위 판매량이었는데 이제 폭스바겐이 치고 올라와서 1위를 뺏었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자동차 사고 때문에 안전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도가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겨난 게 에이스파이스까지 생겨났죠. 오늘은 그 ISO 26262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부터 한번 알아야겠죠. 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우리 ISO라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 규격이에요. 그렇죠? 배경, 전장 부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 기능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이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 전기, 전자장치 기능 안전 규격 표준인 IEC 61508은 자동차, 우리 자동차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전용으로 하나 만들자 해서 나온 게 ISO 26262입니다. 자, 시스템 레벨에서 제품의 기능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되었는지, 그렇죠?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을 하고요. 기술적 복잡도 증가에 따라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 그냥 결국은 프로세스예요. 매뉴얼, 프로세스. 그렇죠? 너네 이런 거 다 지키면서 개발해. 그러면 안전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접목시켜서도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이 ISO 26262 기능 안전이라고 부를게요. 기능 안전에 대해서 총 12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파트 10까지 있었는데 이제 뭐 파트 12까지 있네요. 자, 첫 번째 용어 기능 안전 관리는 뭐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파트 3부터 파트 6예요. 우리 단계적 개념부터 개발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크게 OEM이 주관이에요. 물론 티어 1의 시스템 개발 담당자가 담당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랑 시스템 다 했는데 저는 시스템을 위주로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팀장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제가 주로 했고 하드웨어도 제가 같이 봐줬었습니다. 그러면 OEM 예를 들어서 저는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붙어서 그렇죠? 이걸 이 내재화를 위해서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만들고 기능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 단계적 개념 파트 3가 완료가 되면 파트 4로 넘어가서 파트 4에서 우리 기능 안전이 접목된 요구사항 시스템 레벨에서 정의를 해요. 요구사항, 기능 안전 요구사항 정의를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레벨로 내려주는 거예요. 정의를 해서 요구사항들을. 그러면 하드웨어에서 그 요구사항을 다시 재정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재정의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겠죠. 티어 1에서 주로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스템 레벨은 티어 1 같이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표준에서는 OEM 티어 1 같이 한다고 했는데 약간 좀 업무 비중이 달라요.
그리고 파트 7 생산, 수행, 서비스 폐기, 파트 8 지원 프로세스, 파트 9 그쵸 9 A실 및 안전 분석, 파트 10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파트 3부터 파트 6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당연히 우리 전장 부품에 대한 이런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이거 ISO 26262는 전장 부품이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안전, 기능 안전이 접목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반도체 응용 가이드가 필요했어요.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도 추가가 됐고요. 이제는 다양하게 그쵸 전장 부품이 접목된, 과거에는 전장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전장 부품이 많이 들어간 모터 사이클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개념. 전기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부상을 유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을 없애겠다. 그쵸? 최대한 전장 부품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그쵸 고장 모드를 줄이겠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안전 설계, 그쵸? fail safe 디자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 설계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고장 시 작동을 멈추거나, 그쵸? 경보 알람을 해서 유저에게 알려주거나, 아예 이런 오작동,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설계를 하든가. 어렵죠? 그쵸?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거라고 했어요. 리던던시. 여러분들은 ISO 26262를 담당을 하시게 되면 뭐 전장 부품 관련된 그쵸? 회사나 아니면 제조 OEM,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들어가셔서 전장 부품 관련된 파트에 있다면 무조건 ISO 26262 기능 안전을 접하실 건데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예요. 리던던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이 중복성이에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2개씩 설계하는 거예요. 전자장치 2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2개 있으면 이거 고장나도 얘가 임무 수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원을 2개를 받는 거예요. 하나가 전원이 끊겨도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CPU, MCU 2개씩 하는 거예요. 얘가 고장나도 얘가 임무 수행하면 되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하드웨어적 개념, 소프트웨어적인 개념 다 합해서 둘 다 중복 설계가 가능해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가장 많이 듣는 용어들만 제가 추렸어요. 몇 가지 안 되지만. 자, 멀펑션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멀펑션.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동작이에요. 멀펑션. 펑션이 우리 기능이잖아요. 멀펑션은 그냥 오작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드. 부상의 잠재적인 요소. 하자드 상황이라고 하죠. 우리 하자드라 그래요. 그렇죠? 하라라고 또 말이 나와요. 파트 3에서 우리 하라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뭐 약자니까요. 우리 하자드 아날리시스 앤 리스크 어세스먼트 앞자리 따서 하라라고 하는데 위험 상황, 위험을 분석 및 위험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A실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들을 겁니다. 야, 너네 기능은 A실 뭐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A실 뭐예요? 막 물어봐요. 내가 담당하는, 내가 설계하는 부품은 A실 B야, A실 C야, A실 D야. 우리는 아직 A실 등급 그렇게까지 관리 필요 없어. 우리는 QM 등급이야. 이렇게 합니다. 자동차의 안전 무결성 수준의 약자인데요. 뭐냐면 A실 등급, A, B, C, D 등급이 높을수록 D 등급이면 굉장히 안전 설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장나면 목숨이 위험해. 그런 게 A실 D고요. 이건 그 정도에 따라서 C, B, A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이프티, 골은 안전 목표예요. 이런 것들 다 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겠죠.